이 위고비와 마운자로 절대로 맞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 좀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트 주사제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피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갑상선 수질암을 앓았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췌장염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는 분들도 이 다이어트 주사제로 인해서 췌장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산부이나 아니면 수유 중인 분들도 이 다이어트 주사제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어린 친구들도 비만 때문에 매우 고민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친구들은 아쉽게도 현재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다이어트 약인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약인지,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이 좀 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인데요. 위고비하고 마운자로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두 다이어트 주사제 모두 GLP-1 유사체라고 하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작용을 하고, 그 외에 위장관 운동을 조금 느려주는 효과로 인해서 이전보다 적은 식사를 하셔도 금방 배가 부르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식욕 억제 효과를 내게 되고 다이어트 주사제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마운자로는 GIP라는 호르몬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GIP 호르몬 자체도 우리 뇌에서 포만감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지방세포에도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포 자체 내에서 혈액순환 자체를 조금 촉진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가 조금 활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방세포가 조금씩 산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세포 자체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운자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위고비보다는 조금 더 체중 감소 효과와 지방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GIP 호르몬 덕분에 GLP-1 유사체 호르몬으로 인해서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조금 억제해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위고비하고 마운자로의 차이점 중에서 반감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위고비는 반감기가 7일 정도로 조금 긴 편이고, 마운자로는 아쉽게도 같은 성분이긴 하지만 반감기가 5일로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고비를 하다가 마운자로로 넘어온 경우에 원장님 주사를 맞았는데 위고비는 일주일 동안 식욕 억제가 잘 되는데 왜 마운자로로 바꾸고 나서는 한 마지막 이틀 정도는 배고프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항상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아쉽지만 마운자로가 효과는 더 좋지만 반감기가 5일로 짧아서 저희가 월요일날 주사를 맞으면 토요일, 일요일날 식욕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얘기 들으면 저도 당장 가서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네네. 그럼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병원에서 어떻게 처방되고 어떻게 치료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게 되면은 문진표를 먼저 작성하시게 되는데, 그 문진표 안에는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의 체중과 키가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체중을 살짝 적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그동안의 다이어트 경험을 조금 여쭤봐요. 뭐 어떤 다양한 약들도 먹어보셨을 거고, 뭐 한약도 해보신 분들도 있고, 막 지방 흡입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과거력을 제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함께 이때 물어보게 되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위고비나 마운자로 다이어트 주사제를 꼭 피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좀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초반에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인바디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바디 분석을 통해서 현재 체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검사는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3D 체형 분석기인데요. 이 3D 체형 분석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정확하게 용적과 둘레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같은 나이 또래의 남성 혹은 여성의 이제 평균 데이터 수치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것과
내 현재 상황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만큼 뭐 상복부 혹은 하복부에 평균보다 지방이 용적이 많으니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빼서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자고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는 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사를 맞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주사 맞는 방법이 사실 바늘로 내 배에 직접 찌르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바늘 자체가 매우 가늘고 짧은 바늘이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제 배에 직접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진짜 배를 꽉 세게 잡고 있으면 바늘이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매우 가는 바늘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고비나 마음자루가 사용하는 방법은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정말 알기 쉽게 저희가 주사 맞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교육을 받고 나시면 집에 가서 다 잘 맞고 계십니다. 일단은 이 다이어트 주사제를 맞게 되면은 정말 흔하게 겪게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오심이라고 하죠. 저희가 막 울렁거리는 증상, 그리고 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정말 무리해가지고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주사제를 낮은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원장님 저는 정말 다이어트 약도 많이 먹었고, 저 뭐 나비 약이라고 하죠, 뭐 펜 땡땡땡 이것도 정말 많이 먹었고, 저 다이어트 도사예요. 저 위고비 그냥 1.0부터 할래요. 했다가 주사 맞고 일주일 동안 토하시고, 원장님 정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토하고, 옆에 있는 직원이 저보고 저 직원은 장이 안 좋은가, 회사에서 그냥 저 설사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도 났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부작용이 오심, 그 다음에 복통, 설사, 그리고 변비와 같은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인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복통이 너무 심해서 등까지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췌장염을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췌장염이 생긴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꼭 가까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위고비하고 마음자루 정말 신이 내린 다이어트 주사제,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실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사제 한번 하고 막 저 10kg 뺐어요, 너무 좋아요,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원장님 저는 왜 2kg밖에 안 빠지고 더 멈추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살 빼는 분도 한 반, 그렇게 조금 실망하시는 분도 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런 분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위고비 마음자루 정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주사제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식사를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사람의 이 식욕이라는 게 폭발하게 되면 복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주사제를 맞게 되면 그래도 그 식욕을 어느 정도 약이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혹은 식욕이 너무 왕성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장관 괴통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욕심내서 센 약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꼭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가까운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시고 내 몸에 맞는 용량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고비 마음자루를 사용해가지고 부작용이 모든 분들에게 또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요. 부작용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구역감, 변비, 설사 같은 부작용이 느껴지신다고 하신다면 처방받은 병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증상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치료가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사를 처음 맞는 분들이 주사바늘이 너무 무서워요,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사바늘 전혀 아프지 않아요. 저도 맞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잘 댓글 달아드릴 거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빠짐연구소장 김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